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들려드릴 얘기가 수상한 이야기. 탱크 방호벽 철거의 허와실이란 제목이에요. 너무 좀 된 얘기도 한데 이제 2017년 1월 달에 좀 돌았던 음모론입니다. 갑자기 뭐 서울 북부에 있는 뭐 대전차 방호벽, 그 탱크가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그 방벽들이 막 철거되고 있더라라는 소문이 막 인터넷 게시판과 SNS 단톡방 등에서 많이 퍼져나갔어요. 이때는 이제 탄핵 사태 직후의 일이기도 해서 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축출되고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때부터 많은 걱정을 했죠. 물론 지금 와서는 뭐 대전차 방호벽만 아니라 뭐 지뢰도 파낸다 하고 뭐 별 말들이 많은데 이 당시에 정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2017년 당시에 있었던 탱크 방호벽 철거 이야기의 허와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탱크 방호벽을 철거하는 것이 과연 안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 허와실을 좀 분석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꽤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세요. 그 이야기인즉슨 서울 구파발과 서울릉 일대에 설치되어 있던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다가 다 보신 분들 있으실 거야 이거. 수상한 대전차 방호벽 철거. 전국의 주요 탱크 방호벽이 모두 흘리고 있는지 없애는 이유가 무엇인지. 2017년 1월 16일 기사예요. 서울 구파발 가현동 일대 서울릉 주변에 설치된 북괴군의 탱크를 방어하는 주요 수단인 대전차 방호벽이 철거되고 있다. 여기에 의구심을 품은 한 시민의 내용이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이제 미관을 해치는 방호벽을 철거한다고 적혀져 있지만 왜 멀쩡한 탱크 방호벽을 철거하냐, 그 자체가 적을 도와주는 행위가 아닌가 섬뜩했다는 감상이 남겨있죠. 더군다나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의정부 회룡역 근방에 있던 탱크 방호벽도 의정부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문희상 그렇게 철거가 확정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전국의 주요 탱크 방호벽이 모두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해 엄청난 음모가 있을 것 같다는 여운을 남기고 끝맺었습니다. 한강 이남에 거주하시거나 혹은 그 어간에서 군생활을 하신 분들께는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 대전차 방호벽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도로 양옆에 일부 구간을 정해서 석탑처럼 생긴 구조물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적의 탱크가 기동해 오면 구조물 하단부를 화약으로 떠들여서 도로 위에 쓰러뜨려요. 그렇게 탱크의 기동을 차단해버리는 기능을 하는 물체입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각각의 이 구조물들은 북괴군 탱크의 등판 각도까지 고려해서 제작된 겁니다. 저것이 도로 위에 쓰러져 차단해버린다면 공병들이 몰려와 치우지 않는 이상 탱크가 차력으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일명 낙석이라고 불려요. 북괴군 기갑부대를 차단하는 대표적인 방어기지였습니다. 서울 북부에서부터 연천 철원 축선의 최전방에 이르기까지 기묘한 도로 지점마다 설치돼서 위용을 뽐내고 있던 시설이었어요. 이 대전차 방호벽에 설치된 지점들은 어김없이 그 도로 외 양옆으로는 전차가 기동할 수 없는 지형들입니다. 그 방벽만 딱 깔아놓으면 적의 탱크와 장갑차는 스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괴군의 입장에서는 남침의 애로사항이 꼽히는 거였죠. 오죽하면 90년대까지 북기는 남북대화를 할 때 내거는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공산주의 활동의 보장과 더불어 이 대전차 방호벽의 철거를 제시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사카 전투 때 도요토미 히데요리도 아닌데 적의 말을 믿고 우리 편 요새를 부셔버리겠어? 그런데 이런 중요한 대전차 방호벽들을 왜 쥐도 새도 모르게 부셔버리고 있냐는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쥐도 새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군사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관리하는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하려면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명분을 쌓은 후 그 의사를 해당 군부대에 전달하고 그 군부대에서는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상급부대에서는 그 윗선으로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진 연합사령부의 승인까지 내려져야 철거가 되는 겁니다. 저 기사가 내포하는 것처럼 그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종북세력이라 이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 저 기사에서는 은근슬쩍 마지막에 밑장빼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의 주요 탱크 방어벽이 모두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해 엄청난 음모가 있다고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거 나오고 나서 연천 전국 일대로 드라이브를 다녀왔는데 그 낙석들 다 있던데요 그대로. 당장 적과 마주한 최전방인 연천 전국 일대에 대전차 방어벽들이 그대로 있는데 뭘 보고 전국의 주요 탱크 방어벽이 모두 흘리고 있다고. 사실 저 기사의 주인공도 서울 구파발 서울형 일대 대전차 방어벽이 흘리는 것을 봤을 뿐이지 본인이 직접 연천 철원 등지로 와서 그 최전방의 방어벽들까지 흘리는 것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구파발 서울형과 더불어 예시로 들어서 의정부인데 솔직히 서울이나 의정부나 연천 전국 축선에 비하면 약간은 후방입니다. 당장 북괴군이 탱크를 끄고 가장 먼저 들이닥칠 연천 전국 일대의 방어벽이 멀쩡하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틀어막아 버리면 그만이지 않을까요? 본 탐정이 좀 쓴웃음이 나왔는데 차라리 이걸 예시로 들었으면 더 그럴듯할 뻔했어요. 예? 민통선구역 축소 대전차 방어벽 20개소 철거 2015년 9월 기사입니다. 아니 최전방 민통선 구역에 있는 탱크 방어벽을 20개소나 부순다 이게 뭔 소리냐.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멀쩡하게 집권하고 계셨던 2015년대입니다. 군사분계선 주변의 민간인 통제선을 축소한다. 작전의 효용성을 검토하여 1960년대부터 설치된 대전차 방어벽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철거한다는 기사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저 아래쪽에 서울 구파발 서울형이나 의정부 일대에서 대전차 방어벽을 철거하는 건 일도 아닌데 대체 군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대전차 방어벽 철거를 주장한 걸까요? 설마 남굴일사 땀굴 안보연합이 하는 것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군 수뇌부에 종북 세력이 있어서 저런 팀킬을 하는 걸까? 제가 꽤 자주 하는 말 중에는 세상에 음모라는 건 정말 드물어요. 거의 모든 일은 일어날 만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단면만 보고 있으니 이것이 음모나 미스테리처럼 보이지만 속을 까 디비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도 시국이 소란하고 보수 진영의 위기가 닥친 듯하니 이렇게라도 국론을 결집시켜보자는 생각을 했나 아니면 불필요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보파리를 해보자는 거냐. 그도 아니면 보수 애국 진영을 선동하여 시대를 떠들려는 종북 진영의 반관계냐 혹은 정말 잘 몰라서 생각한 개인적인 오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그런 부문에 종사하는 지인한테 한번 물어나 보든지 인터넷이라도 좀 뒤져보든지 해서 뭘 알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조차 할 겨를이 없다면 최소한 자신이 본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국의 탱크 방어벽이 흘려나간다는 본인의 상상으로 누룩을 듬뿍 넣어 부풀려서 유포한다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닙니다. 일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모해서 군사시설을 좆대로 헐어제끼고도 무사할 수는 없어요. 그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그 시민들까지 싸그리 한통 속인 종북세력 아닌 이상에는 어린 반푼도 없는 생각입니다. 위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의정부의 대전차 방어벽이 철거된 건 맞지만 엄연히 의정부 시민들의 뜻을 취합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이 해당 군부대에 전달했고 승인을 받아 철거한 거예요. 그 다음 적의 탱크를 막는데 기묘할 그 대전차 방어벽을 왜 철거했냐? 위의 사진이 방어벽 철거 전, 밑에가 철거 후의 사진입니다. 확 다르죠 뭔가가.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양이 관리를 전혀 안 해가지고 모양이 조명이라니까. 예? 아니 저렇게 흉물스러운 게 있는데 도시 미간 다 깎아먹지. 예? 일단은 보기가 싫잖아 또. 그러니까 저런 게 막 설치되어 있으니까 전쟁 때가 되면 된설이 맞을 군사도시구나. 그러다 보니 도시에다 투자를 안 해. 예? 전쟁 나면 다 빠지는데 와 투자하노. 예. 경기가 부활이 안 돼. 인구도 안 늘어. 매우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주택값, 땅값도 안 뛰어. 의정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을 하십니다. 저것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 시민들은 대전차 방어벽의 철거를 강력 요청한 것은 불문가지였죠.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관철이 최우선 일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그 의견들을 모아 군부대에 전달했고 군부대 동의하에 철거했던 겁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그런 안보시설을 없애냐고 비난하시려는 분들은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봐. 그리고 군부대에서 그렇게 동의해준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16년 5월 19일 고양시 군시설 방어벽 철거 공사입니다. 북한군이 남침을 하면 탱크가 못 넘어오도록 방어벽을 만들었는데 보면 벌써 흉물이지.
탱크도 전쟁하겠지만 방어벽 같이 하기 크겠냐. 서울릉 입구에서 서울시 구산동에 이르는 지역의 대전차 방어벽도 바로 이런 이유로 철거가 진행되는 겁니다. 2003년 11월 5일. 예? 봅시다. 쭉 나오는데 탱크 방호벽 철거 반영. 서울시 은평구 일대 탱크 방호벽도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2009년 불필요한 군시설물, 지역발전의 걸림돌, 사전에도 없는 전차 방어벽, 철원은 왜 철거 못하냐? (2009년에는) 철원 주민들이 이 대전차 방어벽을 철거하자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 방어벽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사상자가 속출했던 거예요. 4년간 8명이 사망하고 7명의 중상자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을 오시가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이 대전차 방어벽에 설치된 지점을 차로 지나칠 때는 되게 천천히 봅니다. 이 방어벽 때문에 좌우 도로 폭이 좁아져요. 마주오는 차와 부딪힐 위험이 매우 크단 말입니다. 저쪽은 저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차선을 지켜 달려도요, 좌우 도로 폭 자체가 좁혀지기 때문에 애누리 없이 부딪혀요. 그냥 저쪽에서 오는 차를 먼저 보내고 지나가는 게 상책이란 말입니다. 거기다 도보로 길을 가는 뚜벅이의 경우에는 이 방호벽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차가 다니는 도로 내로 들어와서 걸어가야 되는,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에 압도적인 북괴 기갑 전력의 위협을 보완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했던 대전차 방호벽들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도시화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됐어. 그리고 저런 실제적인 위험 부담까지 떠나야 되는 애물단지가 됐단 말입니다. 물론 모든 방어벽이 다 그런 건 아니고 90년대 이후에 설치된 것들은 도로 규격을 지켜서 설치됐지만, 문제는 저걸 60년대부터 만들었으니까 이전에 설치된 게 얼마나 많겠냐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겁니다. 봐, 이게 뭐하냐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흉물로 방치된 거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철거해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서울시 구파발 서울역이나 의정부 같은 데서 탱크 방어벽 쳐부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최전방 철원 민통선 일대에서도 그거 철거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나마 산지 지형이 좀 적어가지고 기갑부대의 이동이 용이한 연천 전국 일대에서는 좀 철원 지역에 비해서는 대전차 방어벽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지역 주민들이야 본인들 사정에 의해 대전차 방어벽을 철거하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해도 왜 정작 군에서까지 그걸 순순히 철거해주는 걸까요? 주민들의 그러한 요구가 국가 안보, 적을 막아낸 것보다 더 중요해서? 아니면 정말 군 수뇌부까지 종북 세력들이 침투해서 이적행위를 하는 걸까? 답은 간단해요. 철거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 귀식 신화를 까먹는 소리냐? 아이 사실은 사실이야. 최소한 적의 기갑부대가 곧바로 진격해올 연천 전국 축설 일대에 대전차 방어벽 정도는 유지하더라도 동두천 이남의 의정부 및 서울 수도권 일대의 대전차 방어벽들은 이제는 북괴군의 탱크를 막아낸다는 목적으로는 더 이상 필요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의정부 일대의 대전차 방어벽을 철거하는 게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음모라 한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전차 방어벽 외에는 그 북괴군의 탱크를 막아낼 수단이 없다. 둘째, 북괴군의 탱크 부대가 서울까지 진격하고 서울을 함락시키는 게 가능한 전력이다. 세 번째, 우리 군의 전력이 북괴군에 비해 열세하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예스라고 한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전차 방어벽 철거는 그야말로 국가 반역의 이적행위입니다. 헌데 세 가지 조건 모두 네버, 노도 아니라 네버예요. 우리 군은요, 오사카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꽤 넘어가 오사카 성의 해자를 메우고 성루를 무너뜨렸던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아닙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 쪽 방어기제를 무너뜨릴 만큼 바보가 아니라고. 대전차 방어벽 외에도 북괴군 탱크 막아낼 수단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도로 대화구라는 건데, 대전차 방어벽이 구조물을 쓰러뜨려서 길을 막는 거면요, 그 도로 대화구는 아예 길 자체를 싱크홀 마냥 푹 꺼지게 만들어서 기동을 막는 거예요. 이거는 대전차 방어벽보다 더 골 때립니다. 방어벽이 무너진 거는 공병들 풀어서 치우면 그만이지, 땅이 꺼진 것을 뭔 수로 맺고요. 현재 철거되는 대전차 방어벽대 상당수가 바로 이 방어벽 대신 도로 대화구 장치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미관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큰 문제도 없고 도로를 변형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없으니까 매대 탓이.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전차 방벽 무너뜨려서 적의 탱크 기동을 막아낼 수 있는 시간은 15분가량에 불과합니다. 공병들이 대전차 방어벽에 잔해물을 제거하고 다시 기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는 15분이면 된다 그거예요. 음모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대전차 방어벽의 차단 능력이 이 정도라는 걸 모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말 실제 이상으로 과신하고 있었나봐. 또 딸랑 15분 막자고 그 흉물을 방치하자는 건 전혀 수지가 안 맞지. 주민들이 괜히 불만 갖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 대화구와 더불어 탱크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 바로 지뢰살포탄, 영어로 패스컴이라는 것인데, 대포로 포탄처럼 날리면 중간에 분리되어 지뢰를 깔려는 위치에 비처럼 쏟아져 그대로 땅에 박혀서 스파이더마인 마냥 지뢰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살포식 지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포가지만, 문제는 그거 기다리는 사이에 기갑부대는 아군의 공중공격 내지 포병 화력에 의해 개발살이 난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렇다고 그 지뢰밭을 개척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지뢰가 터지면서 또 바살나겠지. 개척하든 기다리든 어느 쪽이든 대전차 방어벽 저지 시간인 15분보다는 더 오래 걸려요. 게다가 본 탐정이 군 시절을 근무했던 분들은 전술 훈련할 때 대전차 방어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차 방어벽이 거의 없는 셈 치고 적 기갑부대를 상대하는 걸 집중적으로 해왔어요. 우리 군이 북괴의 기갑부대를 쳐부수기 위해 숙달을 거듭해온 것이 바로 통합화력이라는 겁니다. 최전방에 나가 있는 관측장교가 적 탱크 부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지휘소로 무전을 치면, 지휘소에서는 현재 위치와 이동 속도를 보아 언제쯤이면 어디 위치에 도착하겠다라는 것을 판단한 후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그 위치를 향해 먼저 포병대가 시드 사격이라 불리는 방공 제압 사격이에요. 북괴군의 대공포와 방공 무기를 먼저 날려버립니다. 사격이 끝나면 이어서 헬리콥터가 출격하여 탱크 부대를 한바탕 도륙을 내고, 헬리콥터가 물러가면 전투기 포격기가 날아와가지고 박살난 탱크 부대를 한 번 더 개발사를 내고 철수하면 다시 포병대가 집중 포격을 가해서 확인 사살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시간표로 표시하면 방공 제압 사격, 끝나면 파이어 이글이라 불리는 헬리콥터 출격, 끝나면 캐스라 불리는 항공기 출격, 끝나면 포병 집중 사격. 이런 구조로 대략 작성이 돼요. 이런 40분간의 과정을 통틀어 통합화력 운영이라 부르고, 이것을 작성하고 통제하는 장교를 화력지원 장교라고 칭합니다.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이 짓을 해봤으니까 알지. 연대급 이상만 돼도 이런 각을 맞춰서 북괴군의 탱크를 박살내버리는 숙달을 하고 있는데, 저 정도 풀 옵션의 통합화력을 한번 두드려 맞으면 대대급 이상의 탱크 부대도 앉은 자리에서 증발해버리는 무서운 위력입니다. 굳이 저런 것까지 동원하지 않는다 해도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787대의 헬리콥터만 다 내보내도 북괴군이 보유한 4,300대의 탱크를 전량 부셔버리는 게 사술적으로 가능해요. 헬리콥터는 탱크에 비해 절대적인 우세입니다. 공격용 헬기는 한 대당 12대, 일반용 헬기도 한 대당 서너 대의 탱크를 아군 피해 없이 쳐부술 수 있는 위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아직까지 우리 군의 탱크 부대는 출동도 안 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K2, K1A1, K1 전차들이 아직 출격도 안 한 상태에서 북괴군 탱크 부대는 이미 반신불수가 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이 1000대가량 보유한 88년 생산 작품인 K1 전차는 북한이 보유한 그 어떤 전차도 이길 수 없는 위력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전차는 북괴군 탱크에 사거리 밖에서 포탄을 날려 저쪽 탱크들을 박살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또 북괴군 탱크의 성능 재원 따위는 이미 우리 군이 다 꿰뚫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보유한 탱크들 중에 T-82U라고 하는 소련제 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빚 대신에 80여 대가량 받은 전차인데, 당시만 해도 T 계열의 소련제 전차 중에 최신형이었습니다. 북한의 전차가 전량 T계열의 소련제 전차인데, 6.25 때 쓰던 T-34 탱크부터 주력이 T-55 탱크, 가장 최신형이 T-60이와 T-71을 뺏긴 것이고, 그 모든 전차들이 이 T-80 탱크에 비하면 전부 구형품이에요. 이런 마당인데 그 대전차 방어벽 하나 철거했다고 우리 군이 북괴군 탱크에 밀리겠냐고. 진짜 강철로 만든 무지 같은 소리지. 더군다나 대전차 방어벽이 완전히 다 철거됐다고 친다면 과연 그 북괴군의 그 탱크 부대가 서울까지 진격할 수나 있을까? 그것도 제로라니까. 극심한 연료는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지.
북괴군 탱크 부대 훈련량은 극도로 떨어졌습니다. 한 개 사단급 이상의 훈련량이 우리 군의 한 개 대대급 수준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른 지가 이미 오래라고요. 연료가 없어서 훈련도 못하는데 전시에 사용할 연료가 있겠냐고. 전시에 사용하려고 비축해 놓은 연료 따위는 이미 당과 군간부들이 모조리 빼다 팔아먹거나 횡령해 버리거나 해서 전시 비축 연료는 서류상에서만 있을 뿐입니다. 그 서류 찢어다 연료통에 넣으면 땡카 굴러가요? 에? 김정은조차도 남한 영내로 침공한 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량과 연료를 약탈하여 충당하라는 쥐약 처먹고 물 안 먹은 헛소리 해대겠냐고요. 최고 사령관이 있다고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북괴의 비축 물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어? 미쳐서 정말. 게다가 북괴군의 물자 사정이 저지랄이 된 게 비단 근래 들어서의 일도 아니에요. 2000년대 이전부터 북괴군의 남침 전략은 최전방의 단거리 땅굴을 이용해서 특수군을 투입하여 기습하고 전년 군단을 투입해서 특수군과 함께 전방의 아군을 앞뒤로 포위 섬멸한 후 아군이 보유했던 무기, 탄약, 유류, 식량 등을 빼앗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노획한 물자로 한국이 이기겠다는 참으로 실로 해맑기 그지없는 계획이었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한마디뿐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마당에서 우리 군이 살펴가십시오 하고 길을 다 열어준다 해도 북괴군의 탱크 부대가 서울까지 직격한다는 것은 어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전방에 우리 군이 북괴군에 밀렸다 해도 후퇴하지 않고 동두천 의정부 일대에 도시 지역으로 압력하여 게릴라전과 시가전을 벌인다면 북괴군 입장에서는 미쳐버리고 환장하는 거예요. 전쟁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비현실적인 추측을 제외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답은 아무리 북괴군이 기습을 하든 뭘 하든 용을 써도 북괴군이 남침하여 진격할 수 있는 최대 한선은 기껏해야 동두천 일대를 넘지 못합니다. 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에서 북괴군의 남침 전력은 전멸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군의 총반격이 시작되어 평양 레이스를 달리게 될 겁니다. 1번과 2번이 해결되면 자연스레 3번도 답이 나오죠. 이미 저 정도 알아본 마당에 아직까지 우리 군의 전력이 북괴군에 비해 열세라 생각하신다면 심히 곤란하십니다. 과연 우리 군이 북괴군에 진다고 생각해서 이미 이북 5개도에 대한 도지사를 모두 임명해놓고 북한 지역을 통치할 시장 군수를 미리 임명해놨을까요? 6.25 전쟁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걸 이해하지만 2017년에 대한민국 국군을 1950년의 국군과 비교한다는 것은 겸손이 지나친 겁니다. 6.25 개전 당시 북괴군과 국군의 전력 차이 그 이상으로 현재 국군은 북괴군을 압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북괴군이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곱다시 남침을 해줄 거라는 생각도 환상에 불과해요. 지금이야 북괴군의 주요 장령급 지휘관들이 15분 단위로 보위사령부에 의해 추적과 감시를 당하고 있으니 감히 김정은을 거슬러 반기를 생각을 못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전투를 위해 각 부대들의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될 거잖아. 그때도 과연 김정은을 위해서 그들이 전쟁터로 나와줄까요? 집권 이래 100명도 넘는 장령과 간부들을 숙청하고 연설하는데 졸았다고 인민 무력부장을 참살하는 그 김정은을 위해서? 정말 낙관적인 예상은요. 북괴군이 전쟁을 시작하는 폭풍 구령을 내림과 동시에 남침을 시작해야 할 전년의 4개 군단부터 먼저 반기를 들고 총뿌리를 거꾸로 돌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북괴군 입장에서는 한국군과 싸워서 이길 가망도 없는 마당에 차라리 한국군에 투항하여 김정은을 축출하는 게 더 남는 장사란 말입니다. 요컨대 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김정은에게 붙을 국군 장병은 없겠지만 대한민국에 귀순하여 김정은을 향해 총질을 할 북괴군 하전사들은 넘쳐날 거예요. 남침전쟁이 선포되자마자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의 전쟁이 아니에요. 북괴군 자기네들끼리 총질하고 전투를 벌이며 김정은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그 목을 우리 쪽으로 보내며 강화를 요청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제2 무혈입성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변수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만으로도 북괴군 따위는 이미 적수가 아닌 조례입니다.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전선에서 가장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군 전력으로만 비교해보면 동북아시아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 육군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지상군은 미국과 러시아 단 2개 나라뿐입니다. 인도 육군은 중국 육군보다 약체고 중국 육군은 한국 육군에게 현재까지는 열세 전력입니다. 여기서 이미 결판이 난 건데 중국 육군보다 강하다고 평가받는 한국 육군이 북괴군한테 지겠어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 군을 아직까지도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충분히 걱정 놓으셔도 될 만큼 우리 군은 세계적으로 적수를 찾아보기 힘든 절대 무적의 강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 오세아니아 전체의 군사력을 다 끌고 모아도 우리 군의 스파링 상대도 안 됩니다. 미국을 제외한 아메리카 대륙 군사력을 다 모아도 대한민국의 적수가 안 돼요. 터키를 비롯한 중동 전체의 군사력을 합쳐도 무리예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인도 정도나 비등하지 나머지 나라들은 다 합쳐도 무리입니다. 중앙아시아 전체의 군사력을 다 모아도 한국군한테 안 된다고요. 예? 한미연합군이 출전하면 세계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게 농담이 아닙니다. 장차 적그리스도의 수도에 단일 세계정부를 이룰 초석이 되는 유럽합중국으로 발전할 유럽연합의 지상군과 대한민국 육군을 비교해봐도 우리 군이 안 빌립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차이나 보이죠. 우리는 요게 우리나라가 딱 하나고 저쪽은 유럽연합군이라니까. 예? 근데 저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야, 순수 육군 전력만 비교하면 유럽연합군과도 맞짱을 떠볼 만한 수준입니다. 특히 저거는 영국이 탈퇴하기 전의 현황입니다. 저 병력에서 영국을 빼면은 맞짱 떠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약할 가능성도 큽니다. 참으로 2017년 아니 2020년의 대한민국 국군은 고조선 이래 민족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강의 강철대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민족의 거주 경계를 지켜 그것을 벗어난 침략을 하지 않는 이상 저 정도의 전력이라면 그 어떤 외세의 침략도 갈아버리기에 충분한 힘이 될 거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대전차 방어벽 따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탱크 방어벽 따위가 철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권총을 들고서 상대방이 시칼을 들고서 벌벌 떠는 그런 불필요한 두려움이 아닐까요? 영국 군사연구소의 한국군 평가 중에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가 약해 빠졌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국민들이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